안녕하세요.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 어렵게 냈는지 확인해 보셔. 그러면 되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렵게 냈는지 내가 함정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1번은 딱 보는 순간 얼른 밑줄 그죠. 적극하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하담 했을 때는 제일 매수인의 지위를 외워줘야 돼. 제일 매수인의 지위. 그래서 제일 매수인 을의 지위를 공부하는데, 을의 지위, 우리는 을의 지위에서 4개 있고 4개 없다 생각나나? 그래서 자, 갑의 땅을 을이 이렇게 매매하고 병이 매매했을 때 두 가지 물어봐요. 적극하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알고 매매했을 때는 유효. 그래서 병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적극가담했다 이렇게 나오면 무효. 그럼 알고 매매해서 등기했다면 을은 그냥 없이 해제 후 전부배상 청구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근데 2번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을은 4개 있다. 4개 있고 4개 없다. 그래서 4개가 다 같이 무채불 있고. 1페이지 펴보셔. 스피드 체킹. 또 진도가 1페이지에 얼른 펴. 우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 왜냐하면 훈련하는 거니까. 그 스피드 체크 7번에 별표에 적극가담 이중 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의 지위 나오나? 자, 한번 외워본다. 무채불 있고 직접 없고 대위 있고 진정명이 없고 채취 없고 유치권 없다 이렇게 나오지? 4개 없고 4개 있다 이렇게 생각나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은 4개 있고 이 사람은 4개가 뭐냐면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다. 4개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직접 등기해달라고 못하잖아. 시험 나오는 게. 자, 여러분들 직접 없고 다시 직접 없고 4개 없다. 다시 직접 진정명의 그 다음에 채취 유치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해서 해결해서 맞히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 거고, 안 맞췄으면 이렇게 연습해.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여러분들 4개 있고 4개 없다. 그래서 갑은 병명의에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지 않았어. 왜냐하면 반사회적 행위는 여기다 써놓으면 돼. 갑과 병은 반사회적 행위를 했으므로 반청 없다 이렇게 써보셔. 그 다음 을은 봐라. 을은 채취 있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고 하던 금전 채권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채취 없다 이렇게 오해하지. 채취 없다 틀렸어. 그 다음에 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 이후로 X 토지에 대해 을은 유치권이 있다 틀려지 않았어. 유치권. 을은 유치권 주장하지 못하지. 비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을은 병에게 손배청이 있다. 정답이잖아. 이거 무채불이 있다. 무채불 있다가 을은 병에게 이렇게 돼.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서 이전 등기 해가면서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이 4번이 정답이고, 이것이 틀렸다면 내 탓 하지 말고 어렵네 쉽네 하지 말어.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틀린 사람 손 들어보셔. 그럼 헛것 공부했으니까 지금 이제 기회가 좋았잖아. 최종 난이도 틀렸나? 맞췄어? 그 다음에 여기 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정이 선이다. 그러면 여기 병과 정 나오면 정은 반사회적 행위니까 절대적 무효 아니야. 그러니까 제3자. 여기는 당연히 권리 취득은 다 틀렸지. 자, 이제 외워본다. 무채불 있고. 우리 젠장 4개 있고 4개 없다. 뒤지게 외웠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못 풀면
이게 자 우리 솔직히 보자.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지. 또 틀렸으면 각성하면 되잖아. 이거 나한테 장 온통 이게 막 불화살을 오면 어떡하냐고. 그 나는 솔직하게 입장에서 내 입장은 모의고사 내면서 격려해주는 심정도 있지만 함정이 틀리지 않도록 하는데 나는 사실은 그렇게 내주고 있어. 내 의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 더 도움이 되잖아. 그 50점 맞고 박수치고 깨붙고 춤출 일이야? 그래서 문제 낼 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 이거야.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 전혀 얼토당토 않은 지문을 냈다면 그게 내 책임이지만 반사이익 이중매매는 나올 가능성이 50% 아니야. 그러니까는 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해결하고 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해주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애끼는 마음이 더 누가 있는지 이걸 판단해야 돼.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틀렸다면 50% 나올 확률에 대해서 틀렸다면 지금 잘하면 돼. 한번 외워본다. 무채불 있고 4개 없다. 그래서 이 시험이 을은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 외워본다. 직진 없고 채취 없고 유치권 없다. 그래서 을이 넘겨받아서 유치권 주장하냐 이렇게 물어본다. 유치권은 비용은 아니잖아. 매매 대금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없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거 외워. 자 외워본다. 4개 있고 4개 없다. 그 다음에 5표시 무효의 원칙. 5표시 무효의 원칙도 나올 가능성이 한 20%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몇 번이냐면 한번 보자. 3번 봐. 스피드 체킹에 3번 빨리 봐. 이 스피드 체킹처럼 좋은 게 없어. 무시하고 그래. 자,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로 해결하라? 3단계. 그러니까는 그 3단계로 해결하라는 것을 보면 다른데 동영상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데 거지 같은데 유튜브 보고 하지 말고 5표시 무효의 원칙 나오면 몇 단계? 이렇게 해결해야 돼. 자, 여러분들 1단계. 1단계는 합의된 유효 무효. 합의는 유효. 5표시는 무효여 부존재요. 부존재. 등기는 무효.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갑은 봐라. 갑이 X 토지와 Y 토지 있는데 X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대. 합의. 근데 표시는 Y 표시로 잘못 표시했다는 거지. 그러면 X 토지, 자, 을은 갑과 합의했으므로 을은 갑에, 자, 갑이 X 토지, 자, 위치를 이렇게 써야 돼. 위치, 매매계약 위치, X 토지 써야 되는데 갑이 실수로 Y 토지로 표시했다면 상대방 을이 갑의 진위를 알아 몰라 지금. 그러면 진위를 알면 자연적 해석해야 돼. 규범적 해석해야 돼. 따라서 알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 X 토지로 정해지지. 그리고 Y 토지는 봐. Y 토지는 O 표시는 여기는 합의를 했고 Y 토지는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 불성립이야. 다시 한번 불성립. 부존재. 그래서 여기는 취소 문제 안 생겨. 부존재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고 이거. 여기 매매계약을 취소해. 계약이 취소 대상도 없어. 자, 여기서 합의는 유효, 오표시는 부존재, 등기는 무효, 제3자 권리 취득 못한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3단계. 합의는 유효, 표시는 부존재, 등기는 무효. 그 원인이 없으니까 무효. 그냥 간단한 건데 이거 틀린 사람은 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요즘엔 이제 안 할 거라고. 그런 표현은. 그래서 여기는 매매계약은 취소해. 취소 못해. 왜? 매매계약에다 써놓고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 써. 체결 없음 이렇게. 체결 부존재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취소 대상이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되었어도 X 토지가 유효니까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해주셔 할 수 있지. 그래서 틀렸고. 3번 Y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이 선의인 경우 병은 적법하게 권리 취득한다. 이 등기는
갑을 간에 매매한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그래서 제3자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니까. 이거 등기는 그 등기는 위조 등기와 같아 이거. 4번 만약 을이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X 토지를 넘겨받아서 잔금을 안 주고 사용하던 중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 갑은 을에게 X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마저 틀려. 왜냐하면 X 토지를 이렇게 넘겨받았으면 인도 후에는 과실은 누가 수취했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했으니까 매수인은 취득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 없지. 매매해서. 생각나? 그럼 매수인은 봐.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넘겨주었다면 돈도 안 주고 넘겨받았대. 잔금 지급기일은 요때인데 먼저 넘겨주었대. 잔금 지급기일은 요때야. 그러면 여기 봐. 요때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받은 날로부터 이자 주면 돼. 그렇게 해결하잖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X 토지와 Y 토지의 소유권은 모두 갑에게 있다. 이것은 X 토지는 등기 안 해줬으니까 갑에게 있고, Y 토지는 무효 등기니까 갑에게 있고. 5번이 정답이잖아. 자, 억울하냐고. 저거 시험 지금 우리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도 한 대여섯 번 나왔고 맨날 풀어보던 지문이고. 그러면 자, 어려운 건 아니야. 변경순 어려워? 그냥 지금 한 50점 맞으니까 눈에서 불이 나나 봐. 그러지 마시고 해결해가 하나씩. 그래서 실전에 틀리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 다시 해.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로? 그 3단계를 여러분들 가르쳐 줬는데 한번 기억해봐. 그러면 절대 안 틀리니까. 여러분들 틀리지 않게 나온 비법이 거기 있어. 스피드 체킹에 3단계로 해결하라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다자. 합의, 표시, 등기. 이게 3단계 아니야. 1단계는 합의, 2단계는 표시. 요거 분석하고 3단계는 등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합의는 유효 무효? 유효. 표시는 무효요 부존재요? 부존재. 등기는 확정 무효. 제3자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해결됐나요? 정답이 몇 번? 5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로 해결하라. 그런 생각을 한번 연습해봐. 그러면 다른 공부할 필요 없어. 그거 공부 연습하면.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딱 프린트 해준 대로 3단계로 해결하라. 그러면 다른 문제 보고 연습해봐. 100번을 필요 없다.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면 그게 열쇠니까. 나는 그거 담아뒀더니 아무리 변형시켜도 안 틀려. 내 머리가 좋은 머리도 아니거든. 공업고등학교 나왔잖아. 자,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랬으면 여기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하도 많잖아.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해당하지 않는 자가. 그럼 자, 해당하는 자는 가장행위 후 있어야지. 후. 해당하는 자는 가장행위 전에 있어야 돼? 후에 있어야 돼? 메모에 해당하는 자 몇 줄 것이고 후. 쉬워. 후.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가 제3자야. 가장 권리. 진짜 권리야, 가장 권리야. 왜냐하면 가장 매매가 있게 되면 가장 권리 의무가 생기잖아. 그래서 가장 권리를, 이 권리를, 이게 외관이니까 가장 권리를 양수받거나 가장 권리를 가압요거나 이 사람만 제3자요. 가장 권리 생겨. 그럼 이 권리를 양수한 자. 가장 권리에 대해서 여기다가 압류, 가압류, 헌자. 엄청 쉬워.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파상관제인 요 사람 정도가 제3자요. 그리고 없다고 그 위에는. 그럼 아닌 사람이 이제 제3자, 우리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닌 사람이니까, 아닌 사람은 우리가 제3자 아닌 사람 외워놨었지? 한번 외워보자. 상대 추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여기 또 한번 외워봐. 몇 페이지냐면 거기에 11번 봐. 허위 표시와 제3자. 스피드 체킹. 11번 보셨나?
자, 한번 외워본다. 상대 추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한번 외워봐. 그러면 100% 맞아. 그럼 여기 보자. 가장매매 앞서서 있대. 앞서서. 그러니까 후가 아니지? 제3자 아니요. 이거 가장매매 앞서서 있었으니까. 가장매매 앞서서 있었지 않았어. 둘째. 자, 여기 손양. 손양 나왔어 안 나왔어? 제3자 아니지? 가장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으로 저당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 봐라. 저당 목적물을 가장 권리야 이거. 경락받아서 이 사람이 제3자잖아. 이 사람이 가장 권리를 양수원자야. 양수원자. 여기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이 계약인수인이야. 계약인수인. 여기다 메모해. 계약인수인. 그러므로 우리는 계약인수인은 제3자 아니지. 그 다음에 봐라. 추양 나오면 제3자요? 아니요? 아니지. 그래서 어디 골라보자고. 요 추양은 알아. 그 다음에 앞서서 그거 몰랐다고 보자. 손양은 나왔어. 손양. 그리고 그 4번은 계약인수인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오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 이거. 그러면 나오는 게 뭐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여기다가 찍은 사람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여기 틀린 사람들은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절대. 어떤 형태로든 저 문제를 틀렸다면 내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 책임이 여러분들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던 의도는 아니지만 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이런 것들 이해하셨어요? 자, 한번 외워본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잘해도 40점 못해도 40점이니까 급수가 같으니까 웃고 있는 사람도 많아. 의도를 모르겠나 지금. 그 다음에 사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내가 여러분들 일부러 이 문제는 사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 일부러 기출문제 중에서 틀리기 쉬운 것들을 골라서 낸 거예요. 이거. 자, 교환계약 나오면 사기요? 사기 아니요? 교환은 사기 아니잖아. 그냥 우리 교환에서는 허위로 고지했어도 목적물에 내가 그러지 않았어? 합격률이 몇 프로냐? 95%다. 다소 허위로 광고한 것은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거 강조하면서. 그래서 목적물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어도 사기요? 사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외워버린 거야. 교환에 한 문제 나오거든. 교환계약에서 저 지문이 하나 꼭 들어가. 교환에서는 목적물의 가격을 다소 높게 고지했다고 해서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그냥 사기 취소 못해. 됐지? 2번. 여기는 신원보증 서류 나오면 말이야. 여러분들 공부해놨어. 신원보증 서류 나오면 사기요? 사기 아니요? 사기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사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모해. 사기는 일치요. 일치. 착오는 일치요? 불일치요? 불일치. 그래서 여기 봐.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것은 여기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니까 사기? 아니에요. 저건 하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아마 하나 지문으로 나왔다 하면 다 찍었을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갑이 우리 조카인데 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디에 합격했다고 그랬어? 시험에 경찰은 알고 조카가 경찰에 합격해서 신원보증 서류를 동네 이장님에게 띄우라고 그래서. 그래서 요 큰아버지가 이장님인데 신원보증 서류를 가져온 줄 알고 서명했는데 이놈이 그럼 경찰 합격했다고 그래서 아마 이장님 서면 받으러 올 거예요. 그래서 경찰 합격한 줄 알고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했더니 신원보증 서류에서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봐라. 이장님의 생각은 의사는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인데 표시해놓고 봤더니 연대보증 서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사기요, 차고요. 이건 제3자의 사기를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거. 이건 제3자의 기망,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걸 봐버리면 그냥 틀리고, 일치냐, 불일치냐, 이걸 봐주었어야 돼. 그래서 이 시험 지문, 이 니은번 지문은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3번 나온 지문이야, 3번 나온 지문.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오잖아. 이것이 아닌. 자, 갑은 A의 사기에 걸려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다. 이렇게 나와. A의 사기에 걸려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다. 이렇게 나온다고. A의 사기에 걸려서. 그럼 응용 올 수 있어야 돼. A의 사기에 걸려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다. 갑은 사기 취소 가능하다, 못하다. 왜냐하면 표시상의 착오 여기를 보라니까. 이건 불일치 아니야. 그래서 요건 다른 변형시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 메모해요. 3번에다가. 2번에다가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는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는 이렇게 사기 취소 안 된다 이렇게 써. 왜? 이건 착오만 적용되니까. 이해는 됐나? 이해는 됐어.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거든.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낸 건 없는 문제 낸 게 아니고 다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낸 거라고. 그러니까 느껴보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거든. 과실 있는 기망이어야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므로 고의 써. 2단의 고의. 그럼 자, 고의는 의도니까 실수로 속임수에 빠지면 고의 없잖아, 이런 거. 이 기출문제라니까. 과실 있는 기망은 사기 아니요. 고의가 없으니까. 다시 알아는 듣나 지금? 고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이건 실수 아니야. 지금 실수로 속임수에 걸린 건 사기 아니라고 해서 이건 우리 기출문제 지금 한 3번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면 진짜 또 내우면 또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한테 눈을 부라리지 말고 참 마지막에 참 진짜 잘 걸렸구나 와서 점검하고 가는 거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과실 있는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 기망을 보면 안 되고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여기는 과실을 봐줘야 되고 기망이니까 이것도 사기 아니다 그 말이야. 됐나? 어쨌든 제 말에 설득은 되지? 그럼 설득이 되면 그 효과가 있었고, 만약에 이 지문에서 또 나온다고 했을 때 틀렸다고 한다면 올컨이 제대로 온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 다음에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했을 때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므로 상대방을 보호해줘야지 취소 못하잖아. 그래서 정답이 1번. 야, 나는 도달주의만 나오면 맞추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틀렸다. 여기서 여러분들 발신주의 2개만 외워봐. 발신주의 여기다 메모해. 발신주의 2개 외우면 나머지 도달주의인데, 하나는 외운 게 격승발은 발신주의였지? 격승발. 격지력 안에 승낙은 발신주의.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에 따른 확답만이 확답. 무권대리 최고에 따른 확답은 발신주의 2개인데, 아따 이씨, 무권대리 행위에서 본인의 추인 나왔으니까 발신주의구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이거 도달주의잖아 이거. 무체발 해놓고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왜냐하면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에 따른 본인의 확답을 물어본 게 아니었어. 여기다 비교.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 요거는 이거도 다르잖아 지금. 무권대리의 추인과 확답은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아따 무권대리만 나오면 무발, 무슨 무밭이냐 무밭은.
그러니까 여기는 동철이가 상처 먹고 취했다를 봐줘야 돼. 여기는 추인을 물어본 거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본 게 아니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이거. 이해 가셨나? 그러면 이제 격청은 발이요 도요? 도. 제3자의 요거 주의하셔 디귿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아니야. 그 다음에 통지는 전부 발신주의, 도달주의예요. 통지.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니을이 도달주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주의하시라면 요 추인과 여기 무채발과 비교해서 주의하시면 돼. 제한능력자인 을은 대리권 없이 을이 제한능력자래 대리권 없이 병과 계약을 했대. 그럼 우리는 무권대리 행위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자요 선처리 최악이다. 이거 일단 선처리는 최악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선의인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최고하고 그 다음에 병은 본인의 거절 시 선무상은 본책이요 대책이요? 대책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 이게 능력이. 자 보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냐면 2페이지 가서 협의의 무권대리의 19번 한번 읽어본다. 선처리는 최악이고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19번에 그 다음에 2번에 자 여기다 제대는 책임 없다. 무권대리인은 과실 없어도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면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 등기는 유효. 아 제발 딴짓 하지 말고 이거 좀 가서 외워봐. 그러면 합격이요. 20점짜리들 막 문제 보고 뭐 어쩌고 하지 말고 요거 좀 외워놓고 공부해보라고. 그러면 그냥 80점 이하 맞을래도 미안해서 못 맞아 진짜요. 근데 왜 그건 아는지 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내가 준 것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없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동영상 강사들 이런 거 절대 못한다고 이거. 그렇게 하지도 않아. 내년에 또 오라고. 하고 있어도 몇 개만 하고 말지. 나같이 다 해준 사람도 없다고 이거. 왜? 여기서 보니까 불쌍하잖아. 우리가 봤으니까. 아파서 말이야. 양 1년 내내 고생하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는 모습 보면 내가 여기 상담실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나도 지금 같이 아프니까 안 나와. 막 아프다고 그러고 막 원오고장 그래 다 누구나 공통점이거든. 여러분 본인만 아파? 애들도 아프고 가족도 아프고 막 그러지. 그래서 강사료는 받아놨겠다. 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눈이 보이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든 합격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 떨어져야 내년에 돈 더 많이 받고 올 거 아니냐. 나는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아다시피 적자에 나도 하고 운영하는데 근데 여기 내 건물이 내 것이라서 관리비 안 내고 월세 안 내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요. 무슨 돈 많이 벌어서 김밥 사주고 그런 줄 알아? 그냥 인간적인 정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에 작년에 돈 다 받았어. 근데 뭐 내가 안 받은 이유가 있다고. 왜? 그냥 이래도 망해도 저래도 망하니까 기분 좋게 하자고 오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진실이 여기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속 엄한데 찾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일단 외워줘야 된다고 이거 갖고 한나절 일요일 하루에 외워놔 버리면 그냥 다음날 모의고사 보면 80점 맞아버려. 그러니까 외워보셔. 그럼 여기서 먼저 선처리는 최악이다는데 악이라도 최고일 수다. 이제 악의의 병은 최고인데 여기서 틀린 게 이 병이 추인할래 거절할래 물어보는 것은 대리인에게 추인할래 거절할래 물어봐야 돼.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악의의 병은 여기다가 최고에서 선처리 최악이다 이렇게는 맞았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다고 병이. 생각해봐라. 추인할래 거절할래 추인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지. 옆집 아저씨에게 이혼을 내 거절을 내 물어보는 셈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그래서 병의 을에 대한 최고권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나한테 막 자기가 틀려놓고는 눈 부라리면서 웃고 울고. 이것도 우리 기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낸 기출문, 여기 낸 건 내가 만든 건 없어. 다 기출문제를 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정리하고 가자 해서 낸 거니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러면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더욱 나와야지. 가열차게 투쟁해야지. 그래야 합격하지.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 여기만 함정에 빠져.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돼. 본인 이렇게 추인해도 되고 이렇게 추인해도 돼. 상대방의 철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로지 최고만 본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최고만 이렇게. 그냥 여러분 논리적으로 야 앞으로 최고를 누구에게 하는가 해서 논리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있어봐.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아무에게나 해야 돼. 본인에게만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을에 대한 최고가 틀린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철이를 맞았어. 선철이 여기는 선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철회는 누구에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철회해도 되고 이렇게 철회해도 되고. 그러니까는 니은번은 맞아. 디귿번 본인의 추인 거절 시작.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자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요거 물어봤잖아. 근데 선무상을 안 물어봤어 그냥. 그래서 추인 거절했을 때 병은 을에게 책임 물을 수 있었어 없었어? 책임 물을 수 있잖아. 책임. 다시 한번.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대리인에게 책임 묻잖아. 근데 그 책임 내용이 뭐냐면 약속 지켜라 하는 게 책임 아니냐. 계약 이행하라. 그런데 계약 이행하라 이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잖아.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든가 선택하잖아 이게. 우리 시험은 병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물어보잖아. 병의 선택. 근데 여러분들 을의 선택이다 병의 선택이다 그건 봤는데 병의 선택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든가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든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든가 그 선택은 대리인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물어보는 게 그 포인트 아니었어. 그러므로 디귿번은 맞아 틀려? 맞네.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면 대리인이 단독 상속했다면 거절한다고 거절 못한다고? 거절 못하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니은번 디귿번이네 이렇게. 그것도 틀렸나? 다음에서 인정되는 거 응? 3번 5번이 답이 똑같다고? 그거 이거 두 개 정답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하셔야 돼. 이게 함정이구나 이렇게. 그냥 자 여러분 선처리는 최악이고 선무상은 대책이 되게 기본이고 그리고 최고를 할 때는 악의인 경우라도 최고할 수 있지만 물어보는 사람은 누구에게 물어보냐? 그건 본인에게만 물어봐야 되는 거라 함정이니까 그런 지문도 한 서너 번 나와서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서 저기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잖아 이런 거. 맞아 틀려. 내가 그거 못 봤네. 이거 못 봤어. 을이 제한 능력자 을 나왔네. 그래서 다시 해설해야 되겠네. 미안해. 근데 제한 능력자 을에서 디귿번 없네. 제한 능력자를 못 봐서 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이므로 여러분아 제대는 책임 없다. 그거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제대는 책임 없으므로 니은번이 정답이래. 니은번. 정답이 몇 번? 4번. 미안해. 그거 맞췄어? 제대는 책임 없다. 잘 보셨네. 즉 여기서 제한 능력자 여기서 주어졌어. 제한 능력자 여기서 주어졌으니까는 다시 한다. 제대는 책임 없다. 그 다음에 갑의 표현대리인 을은 표현대리인이라고 썼어요. 표현대리인 을은 갑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병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 을이 표현대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은 자, 선무상은 일단 선무상은 대책이요, 본책이요.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게 1번이니까 표현 대리가 나오면 자, 여러분 선무상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말거나 할 수 있잖아. 표현 대리의 상대방은. 자, 표현 대리 한번 보시자. 20번 핵심 체크. 스피드 체킹 20번에 1번. 자, 읽어본다. 선무상은 본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선이 무과실인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꼭 물어야 돼. 안 물어도 돼. 안 물어도 되잖아. 꼭 물어야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안 물어도 되지. 그러므로 선의의 병은 철회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무권 대리와 똑같으니까 이 사람은 책임을 묻거나 말거나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본인은 책임져야 되고 꼭 물어야 돼. 안 물어도 돼. 그러면 철회할 수 있지. 그럼 아까 선철이 최악이다가 그대로 적용된다니까. 선철이 최악이다. 이 사람은 선의는 철회할 수 있고 최고도 악이라도 최고할 수 있고 선무상은 본인에게 책임 물으려거든 선의 무과시다. 그것만 틀려. 협의의 무권 대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다만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지. 여기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병은 자, 병은 상대방은 을에게 손배청이 있다. 요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응? 없다. 그럼 맞지.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병이 갑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이 무과실이나 맞지? 선무상은 본책이 있다. 맞고. 4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하나 잡수시고 낸 거예요. 그래서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 속에는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주의하셔야 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유권대리 카드 꺼내들면 그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해당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봐서 재판을 하라, 재판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심리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은 무권대리임으로 추인할 수 있지. 이렇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다만 표현대리의 상대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은 협의의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 선처리는 최악이다. 즉 책임을 안 물어도 돼. 근데 책임을 물으려거든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우리는 책임 묻는 자는 항상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인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판사는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지 과실상경의 법률을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나오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즉 무권대리이지만 네가 책임져라. 이게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유권대리라고 우기면 재판소에서 유권대리라고 우기면 너 부평에서 공부했구나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니까 유권대리 카드 꺼내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해하셨어? 틀린 것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과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거 봐라. 법정 추인 사유하면 사기당한 사람의 행동을 골라야 돼. 일단. 그러니까는 갑이 을을 기망했으니까 기망당한 사람이 을 아니냐? 그러니까 을의 행동을 골라야 돼. 을의 행동을 일단. 따라서 을의 행동인데 을의 행동은 일단 법정 추인은 추인이니까 벗어난 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정 추인 사유는 상대방의 눈에 봤을 때 행동만 본다고 그랬어요. 인식도 본다고 그랬어요. 행동만 보지 행동. 그래서 후에 그 행동이 을의 행동이 두 가지야. 하나는 채권자 입장과 하나는 채무자 입장인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주겠어, 받겠어. 받거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주고받은 것이겠지 이거.
근데 우리는 주고받은 것을 머릿속에 하수들은 주고받은, 자, 상수들은 주고받은 것이다 기억하고, 하수들은 이천경, 담양강 이렇게 외워. 우리 법정 추인 사유가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런 거 있었지 않았어? 어디 여러분들 법정 추인 사유 한번 보자. 22번 봐. 자, 스피드 체킹 22번. 법정 추인 사유 봤더니, 자, 한번 여러분들 종료 후 이의 없이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것. 이게 법정 추인 사유야.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것. 자, 읽어보자. 이제 을의 행동을 골라야 되는 거. 을이 대금 지급을 청구받았대. 그러면 을이 여기서 주고받은 거요, 그냥 돈 달라고 요구만 받은 거요? 이거 받은 것이 아니야. 여기는 을이 청구를 해봐. 청구받았다 그 말은 통지서만 도달했다 그런 뜻이야. 돈 달라고 통지서만. 여기는 받은 것, 여기 보고 받은 것은 돈 받은 것이 아니요, 돈 내라고 통지 받은 것이다. 이게 돈 내라고. 여기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로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자로서 통지만 받았으니까 주고받은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법정 추인이 아니라고. 2번. 갑의 행동은 볼 것도 없어. 그런 것들은 갑의 행동은 법정 추인이 아니니까. 자, 기망에서 벗어난 을, 그럼 후에 이런 것이야. 벗어난 을 후에, 이의 없이 나왔네. 갑에 대한 채무를 승인했대. 주고받았냐? 아니잖아. 그냥 내가 너에게 빚이 있다 이렇게만 했지 주고받은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밑줄 그으셔. 채무 승인은 주고받은 것이 아님. 주고받은 거 아니까 아니야. 자,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여기까지 나왔네.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갑에게 주었대. 이게 4번이 정답이잖아. 갑이 주었어. 이행해서 주고받은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을이 취소를 통해서, 여기다 밑줄 그으셔. 취소를 통해서 청구권을 양도했다고. 그래서 취소를 통해서 권리를 양도는 양도인데, 여기 주의해야 돼. 양도는 양도인데 이 양도와 달라. 이 양도, 권리 양도가. 그래서 여기서 취소를 통해서, 요 말은 여기 봐라.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권리가 뭐냐면, 취소하게 되면 물청, 부청, 손청이 생겨. 물청, 부청, 손청이 취소하면. 그래서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써봐.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권리가 물청,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런 권리는 취소하면 생기지. 법정 추인은 취소한다는 것이야. 취소 안 한다는 것이야. 취소 안 한다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은 취소했으니까 이건 취소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야. 이런 건 양도는 양도지만, 여기서 아따 양도 봤어도 주의하셔야 돼. 함정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놓으면, 양도라도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비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양도, 이것은 의미를 잘 봐. 이것은 법정 추인이고, 항상 나오는 게 취소함으로써, 이 말은 여러분들 국어를 잘 알아야 되는, 여기 봐라. 취소함으로써 취득하게 될 권리의 양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취소함으로써, 그래서 여기는 취소한다는 얘기고 위에는 취소 않겠다는 얘기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취소한다는 거예요. 취소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취소했잖아 이미. 자, 여러분들 우리 취소는 명시적이어야 된다고, 묵시적이어도 된다고. 이게 묵시적 취소야. 이게 묵시적 취소.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다 틀린 거고,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3번, 4번 주의하시고,
아, 주고받은 것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주고받은 것.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조건과 기한 옳은 거.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본다. 1번이 정답이잖아. 왜냐하면 기한은 여러분들 봐.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 기한이라니까. 자, 여러분들 나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건은 장불 쌓이고 기한은 장확사도 이렇게 공부했지만 우리 기한은 이렇게 배웠잖아. 장래의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자,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야, 불확실한 사실이야. 중개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확실한 사실의 도래에 법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 중요한 게 또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또는 채무 이행을 의존한다고. 채무 이행 의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한은 조건과 구별할 때는 장확사다 외웠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채무 이행 요것만 보는 거예요. 채무 이행. 그러니까 채무 이행하는 날은 기한이요, 조건이요. 기한, 그러니까는 기한은 채무가 이미 성립된 거라니까. 자, 여기 갑과 을이 임대차 합의 해지하면서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 뭐라고 썼냐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권리금, 보증금 반환해 준다.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해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러면 보증금 반환해 주는 날은 틀림없이 와. 그러니까 조건이요. 일단 기한이요. 기한이지. 그런데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불확실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신규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 해도 보증금은 반환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사건이니까 잘 기억해봐 한번. 이게 보증금 반환 사건이라고요. 머릿속에 딱 잡아놔 이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기한일 상실 특약은 정추요, 형추요. 이거 틀렸어. 정지조건부 특약이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추다 이렇게 외웠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봐. 자, 조건이 해제 조건은 봐라.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요 봐. 소급하여 이렇게 소급하여 여기다 표현해. 우리는 소급한다 그러면 소급표 있는 것이 무권토 취취해밖에 없잖아.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표 없어 이런 거. 그래서 소급한다 그러면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토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취소, 그리고 취득시효, 그리고 해제 요거밖에 없어 이러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딱 손대서 해제 오고 있지. 여러분들 해제는 여기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급표가 있지만 여기는 해제냐 해제 조건이냐. 그냥 소급표 없는 거예요. 해제와 해제 조건은 다르니까. 자, 4번이야 이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이행기한으로 했대. 이행기한은 꼭 알아야 돼. 이행기한 나오면 채무 이행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라니까 머릿속에. 이행기한만 나오면 채무 이행하는 날이야. 채무 이행. 그럼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잘 봐.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 이게 뭐냐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한다. 그 사건이야 지금. 근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대. 그럼 보증금 반환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틀리지 않았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해도 보증금 반환 때가 왔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기권추요, 기무추요. 그래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주한다. 두 군데가 틀렸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맞지. 기무추 이렇게. 그러면 요 49번 나왔었는데 49번 나오면 틀릴 일이요. 틀리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잘못 얄팍해서 공부 틀렸으면 이런 것들 조심해서 하면 합격하겠구나 하면 돼.
을은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 갑소유가 이렇게 돼 있고 을이 서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3번 병에게 매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지금 사례가 갑의 땅을 을이 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마치고 병에게 팔았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의사표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을명의 등기는 확정무효 등기야. 그럼 확정무효이면 제3자는 절대 선이라도 권리 취득하지 못해.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 취득쇼밖에 못해. 등기부 취득쇼.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자는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물청, 부청, 손청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자 을과 병이 등기부 취득쇼를 이 사람이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하고 있대. 등기부 취득쇼. 1번 을의 등기가 무효인 이중 등기 나왔네. 이중 등기만 나오면 그 후에는 싹 다 무효 아니야. 무효인 이중 등기, 중복 등기 나오면 그 후 등기는 유효가 돼 싹 다 무효요. 그러므로 이 병은 이게 이중 무효 등기에 터잡아서 등기했다면 이것도 싹 다 무효이므로 취득쇼 할 수 없다. 여기서 등기부 취득쇼 주장할 수가 틀렸지 않았어. 1번 해결됐어. 그냥 이중 등기에 터잡아 격려된 등기에 기해서는 취득쇼 못한다 이렇게. 됐냐고? 2번. 자, 그러면 등기부 취득쇼 하려고도 이 사람이 등기된 상태에서 취득쇼 하려거든 자평공이면 돼. 자평공 선무까지 있어야 돼. 자평공 선무 점이지. 그러니까 이 병에 취득쇼 하려거든 잘 봐. 등기부 취득쇼 요건인 병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것에 관해서 선의 무과실이야. 점유를 하게 된 점에 관해서 선의 무과실이야. 틀렸네. 니은번은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지만 이때 이건 다 그냥 육개점이니까 육개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함정이니까 주의하시고. 틀렸다. 3번. 자, 병에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이제 증명이 되었대. 그러면 갑은 자 이게 취득쇼 완성되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하면 잘 들어. 갑이 무효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해라 하면 이 사람이 취득쇼 했다고 한다면 이게 거지잖아. 그러면 근거가 잃어버리니까 이것도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취득쇼를 주장하게 되면 바로 우회 등기에 기해서 하지. 그래서 이걸 말소 못해. 그래서 갑이 자 읽어보자.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경우 갑은 소유자 갑이 등기말소 청구권 행사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 디귿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빨리 보자. 그 3페이지에 3페이지 11번 봐. 3페이지 11번에 물권적 청구권 나오지? 11번에 자 2번 본다. 자 에어본다. 물청 행사가 이행불능이면 물청 행사가 이행불능이면 대상 청구권 생겨 안 생겨?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어. 물청 행사했는데 이 사람이 취득쇼가 완성되어서 을의 등기말소 갑이 을을 향한 등기말소 청구가 이행 가능해져서 이행불능이 되었어.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못 한다고. 물청은 이 갑의 물청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물권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변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후발불능의 경우 대상 청구가 생겼을 때는 채권의 후발불능이었어. 채권. 근데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대상 청구는 생겨 안 생겨? 생각나? 아니 지금 그거 생각 안 나면 안 돼. 공부할 때 물청의 행사는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배청 안 생긴다. 그 요약집 가져오셨어? 요약집 한번 보시자. 그리고 그 표정들이 야 네가 해주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그런 태도가 아니야. 나는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물청 행사가 그 50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물권정 청구권 50페이지 보면 거기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개념에 1번에 양가로 1번에 물청은 물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그러니까 1번에 동그라미 3번 봐. 그러니까 종된 권리니까 3번 물청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배청으로 변하지. 요걸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물청은 이행불능이 안 돼요. 이행불능이라는 것이 없어. 물청은. 왜냐하면 물권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물청도 없어지니까 물청 행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행불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시험에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해서 마치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물어본다고. 그래서 자 갑이 병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했는데 병이 취득쇼에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으면 갑의 을에 대한 물청은 없어졌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했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다 보니까 갑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지. 그러면 을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배청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그거 이거 터득해놔봐. 이거 이해는 하셨어? 일단 우리는 채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면 없이 해제 후 전보배상 청구했었어. 채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면. 설득됐어요? 설득 안 된 사람 손들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은. 여기 한번 보자.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병에게 이중 매매해서 갑이 을과 매매해놓고 갑이 병과 이중 매매해서 등기해주면 그때는 갑의 을에게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거든. 이행불능이요. 그러면 이행불능이라도 을의 채권은 존재한다니까 지금. 따라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 주었을 때 을은 갑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자유본다. 없이 해제 후 전보배상 청구하잖아. 이렇게. 그건 채권의 경우 되고 물권이 넘어가면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물청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행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시험은 이행불능이 되면 그걸 이유로 손배청이 있다 그러면 틀렸다 한다고. 이렇게 주의하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없다 해야 돼. 여기는 여기 물청의 행사하고 채청의 행사를 이게 이행불능이라도 이행불능은 채청만 존재해. 물청은 그런 게 없다고. 이런 게 물청은. 그러면 이 내용 지문들은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 물청의 행사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배청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틀렸다 하시고 나는 다른 자격점에 나온 걸 사례를 낸 거야. 사례를. 만약에 사례로 내우면 이게 예상 문제일 것이다. 그 말이야. 예상 문제. 쉬었다 합시다.